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신고가 영역에서는 분명히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니까 절대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도망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게 이제 아마 조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FOMC가 좀 부드럽게 끝났고요. 물론 현재 FOMC의 해석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25bp가 나와줬어야 됐고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의 99.9%의 25bp가 나와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올해 한 번 내지 두 번 추가 인하를 할 건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꽤 괜찮게 나와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시장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왜 올라가나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미국 시장은 약간 세론인 거죠. FOMC를 기다렸던 세력들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차익 실현을 한 거고 아마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을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꽤 괜찮게 출발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장중 8만원 터치라고 썼는데 이미 8만원으로 마감 질 것 같죠. 예,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딱 장 종료되기 30분 20분 전쯤에 녹화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장중이라고 썼는데 장중이 아니라 8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지금 딱 녹화하러 들어왔을 때는 85,500원 정도 됐었으니까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종목 상담을 제가 75,000원에 저번 주에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비중이 40% 내지 50%였어요. 제가 그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냥 가지고 가셔라. 다만 포모 현상이 오거나 하이닉스가 더 가더라도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셔라. 예, 아마 그분은 지금 큰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원을 터치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쭉쭉쭉 올라가서 10만 전자를 갑니다라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멘토님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예,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가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셔라.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매수를 고민해야 된다. 더 뭐 살 거 없나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장이에요. 예, 신고가 영역 이상에서는 뭐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무조건 반도체가 20%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8만원을 넘어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면 의미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반도체 종목은 무조건 편입하셔라. 겁먹지 마세요. 물리더라도 반도체에 물리면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아시겠죠? 예. 요즘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삼성전자 제가 3년 물려 있었는데 이제 본전 와서 팔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배 아파하실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포모가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배당금은 좀 챙겼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8만원 터치는 굉장히 중요했다. 자, 그 다음에 경주 에이펙 행사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말일에 행사가 열리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뭐 에이펙 행사 그냥 열리나 보다, 누가 오나 보다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은 시진핑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이 나자마자 중국 쪽에서 왕이라고 하죠. 그 사람 그 외교부 장관인가요? 왕이 장관이 또 와가지고 시진핑도 거의 참석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에이펙 행사에 왜 집중해야 되냐? 일단 미중 간의 만남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도 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젠스낭 CEO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현재 관세 협상에 대한 난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에이펙 행사 집중을 왜 적어놨냐면 단순히 중국 소비주에 집중하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미중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관세도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의 교착 상태, 중국도 지금 약간 우리나라를 불편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워낙에 지금 관세 가지고 저렇게 악덕업자 노릇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껴안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외교를 굉장히 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이펙 행사에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국 소비재주보다는 조선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동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스가라든지 자동차 관세 부분, 특히나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테마들이 약하잖아요. 오늘 시장 가는데 자동차 안 가고 조선 안 갑니다. 그치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에이펙 행사다. 아, 멘토님, 에이펙 행사 다음 달 말일인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식을 잘 모르시는 질문이고요. 주식이라는 건 에이펙 행사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꼭 집중해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특이사항으로 좀 짚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물은 오전부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양의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현물 조금 사고 선물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선물은 엄청나게 매도를 하더라고. 한 2천억, 3천억까지 봤습니다. 제가 장중에. 그래서 아이고 오늘 또 한번 눌려줄라나? 오늘 시장에 다시 조금 조정 나올까? 라고 생각했는데 한 11시 기점으로 선물까지도 정말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하구나. 의심하지 말자.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신고가 시장에선.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자, 요거 근데 FOMC는 제가 뭐 이거 열기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FOMC에 대해서는 뭐 불안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우리는 신고가 영역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체크해야 될 거 반도체는 꼭 테마에 들고 가셔라. 네. 반도체를 100%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반도체는 꼭 테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오늘 그러면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강세업종 중국 소비재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잘 가고 있어요. 나쁜 흐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역시나 에이펙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까지 온다면 결국엔 우리나라와의 한한령 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국 소비재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로봇주, 요즘 로봇주들이 쉴만하면 움직이고 쉴만하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약간 오늘 LG전자까지 로봇주들의 테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로봇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급락이 다시 제자리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조선 원전 반도체랑은 또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세업종이긴 합니다만 저는 거기까지만 코멘트를 드리고, 석유화학 괜찮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화학 쪽을 정말로 웬만하면은 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화학이 강세업종이 맞습니다. 화학 업황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정부가 메스를 들고 칼을 들고 화학업계를 손질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호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매수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물렸었던 내 돈을 찾아오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도 저는 괜찮다. 어저께도 아마 롯데케미칼을 어느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괜찮고, 그 다음 반도체 여전히 강하죠. 반도체는 늦지 않았다. 이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같은 얘기 드리니까.
자, 약세협정 2차전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입니다. 요즘에 이제 힌트를 봐야 될 건 항상 약세협정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중국 소비재 따라가면 늦어요. 로봇 따라가면 늦고 석유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대응하자. 반도체는 가져가시지만 약세협정에서 조선 2차전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LNF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게 LNF인데 LNF가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저께 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2차 전지에 배터리 셀을 만드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직은 사시면 안 되고 ESS, 에너지 전환치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그 ESS에 들어가는 LFP를 만드는 LNF, 거기다가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책임지는 포스코 퓨처엠, ESS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만 보셔요. 옛날처럼 뭐 TCC 스틸이다, 뭐 성일 하이텍이다, 뭐 폐배터리다, 뭐 배터리 소재를 어떻게 했다, 안 돼요. 그런 거 지금 안 됩니다. 오로지 ESS, LFP 소재 쪽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세 종목만 추려서 보시면 되고,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제가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하필이면 지금 자동차와 같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당분간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쉬면 우리한테는 매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가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발주 가능성이 많은 큰 굿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강세장이기 때문에 강세업종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하루 이렇게 멈춰주는 양세업종에서 꼭 힌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장은 매 한 가지로 강세입니다. 강할 때 많이 즐겨야죠. 왜 강할 때 겁을 냅니까? 강할 때 언제 떨어질까 걱정한다기보다는 강함을 즐기고 물리더라도 고점에서 물려서 빨리 튀어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리기도 쉽진 않고 물렸다고 하더라도 성장주, 가치주 아니에요. 성장주에 물렸다고 하면 기회는 분명히 줄 수 있는 장입니다. 시장은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좋은 롤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이 시장에서 꼭 많은 수익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